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도 댓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팟빵의 트래블링님께서 책 추천을 하셨어요. 책 추천합니다. I am 필그림. 도서관 대출기계에 제 앞에 선 부부가 제가 방금 반납한 일권을 대출하고 있었는데 낯선 그분들에게 이 책이 얼마나 최고인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리차일드의 군더더기 없는 액션, 할렌 코벤의 논리적 전개, 테스 게리첸의 강렬한 살인 현장 묘사, 댄 브라운의 꾹꾹 눌러 담은 자료, 마이클 코널리의 외로움, 스테프니 메이어의 기발한 상상력, 톰 롭 스미스의 차가움 등이 다 있습니다. YG님 꼭 읽어보세요. 스포일링을 모두 피하고 책 소개를 하자면 미국 정부 최고의 지하조직 요원인 남자와 사우디 출신 최강의 전사 사라세닌, 그리고 부상으로 다리를 저는 미국 수사반장 벤이 각자의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시간을 지나와 드디어 격돌합니다. 강추. 전 이권으로 뛰어듭니다. 이권 읽으셨나 봐요. 그새 방금 이권을 읽었어요. 정말 최고네요. 네, 그래서 트래블링님 추천 때문에 이 책 제가 구했습니다. 전 정말 읽고 싶은데 2권짜리라니까 또 고민되네요. 근데 저 너무 재밌을 거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YG가 먼저 좀 읽어보시고 네, 알려주세요. 네. 수지 땡땡땡땡님, 이분도 또 책 추천하셨네요. 가볍게 읽기 좋은 소설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카밀 페리의 도둑 비서들. 원제는 The Assistant. 욕이 나와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광고 문구처럼 통쾌하고 재밌더라고요. 타나 폰타나 딱 제 모습 같아서 공감하고 몰입했네요. 5 비서들, 모든 캐릭터가 재미있었어요. 매력 있었어요.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될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극적 구성이 좋은 영화 한 편 본 기분이네요. 기발하지도 않고 오히려 평범하고 뻔한 스토리인데도 재미있더라고요. 아마 대리만족을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책도 왠지 설정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이거 한 1,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 보고 이거 재밌겠는데라고 한번 이렇게 반쯤 찜했다가 못 읽고 넘어간 책이에요. 이게 무슨 돈 많은 사람님 비서가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돈을 약간 빼돌립니다. 그랬는데 그걸 옆에 다른 직원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같이 빼돌리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일이 점점 커지는 뭐 이런 코미디인 것 같은데 관심 가네요. 이것도. 네. 그리고 글로리아 113님께서 왕 똑똑한 쭈니님 목소리를 여기서도 들으니 너무나 좋네요. 오늘도 잘 들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원래 나이사 들으시면서 쭈니 팬이신가 봐요. 아마도 숨결이 바람될 때나 뭐 정신은 좀 없습니다만 품위까지 이런 건 아닙니다 편에 쭈니가 출연했었는데 네, 2번 했었죠. 네, 그걸 들으시고 남기신 것 같아요. 자, 17년에 한 번, 18년에 한 번 쭈니가 나온 것 같은데 19년에도 저희가 적당한 책 골라가지고 쭈니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뭐 책 한 권이랑 이제 매칭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틸리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편 듣고 2,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2018년 총결산 특집에도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호 대표님, 우리 김목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셔서. 자, 메이커의 뚝딱뚝딱 목공 도구라는 책걸상에서 정말 처음으로 소개하는 완전 실용서. 네. 그리고 처음으로 책걸상 시작한 지 처음으로 다 읽지 않은. YG와 JYP가 다 읽지 않은 근데 책.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열심히 네. 읽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물어볼 것도 되게 많아요. 네. 저 새로 알게 된 사실들 되게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저는 이 찰스 플랫이 참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찰스 플랫이 앞부분에 머릿말에 쓴 부분을 보고 제가 웃었던 대목이 있는데 오류와 질문 그리고 불만이라고 이렇게 딱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뭔가 오류가 있다면 자기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제 자기의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것도 이제 알려준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존 리뷰에 올리지 말고 나한테 메일을 보내든지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독자인 여러분은 힘이 매우 크다. 아마존의 부정적인 리뷰 한 건은 긍정적인 리뷰 10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 불만이 있다면 나에게 직접 알려주시길 바란다. 근데 제가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수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쁜 사람인데 뭐야. 알려놓고 그 저자의 머리말 앞에 옴기니의 서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문장이 초반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건은 살 때는 기쁘지만 이내 그 행복감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은 사용하면서도 그 행복감이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보람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아마 우리 김목수가 목공일을 열심히 맞습니다. 하는 사실 가장 네,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김호 선생님을 호칭을 김목수 하는데 아니 원래 목수들을 보통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서로 목수 목수? 예. 목수? 네. 김목 김목? 뭐 김목? 아니면 김목수? 그 김목수? 좋은데요? 마치 김비안 이런 것처럼. 네, 예, 김목. 좋은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부르는지 좀 궁금해서요. 특별히 저는 그냥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렀던 강목? 것 같아요. 너 너 저는 목수가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은 아까 이제 지난번에도 그림이 참 많다, 친절하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가장 친절한 거는 번역자의 주석인 것 같아요. 네. 챕터마다 이렇게 네. 몇 개씩 주석을 쭉 모아놨는데 그렇죠. 야, 그 부분이 제일 재밌어. 맞아요. 저도 그걸 알고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아요. 네.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본문에도 있고 주석에다도 달아놓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동양 톱이랑 네, 서양 맞아요. 톱이랑 톱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대패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패도 그렇고요. 네, 네. 어떻게 그게 왜 다르지? 그런 거예요? 저도 그게 왜 그런지는 일단은 모르겠는데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미국 대패는 전부 쇠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밀어낼 때 깎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동양 대패 보통 이제 뭐 서양 책에서 이제 일본식 대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에 이제 쇠가 박혀 쇠날이 있죠. 네, 네. 박혀 있어서 당길 때 깎이죠. 마찬가지로 톱도 그렇게 다릅니다. 톱도 서양 톱은 밀 때 깎이는 거고 이건 당길 때 당길 때. 깎이는 거죠. 잠깐만요. 톱은 말입니다. 네. 손잡이가 있으니까 네. 땡길 때 뭐 밀 때 이렇게 잘린다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근데 대패는 네. 방향을 바꾸면 되잖아요. 물론 방향을 바꿔도 되지만 그 기본 방식 자체가 그래요. 음. 네, 손잡이 자체가 밀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서양 대패를 누가 사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 대패만 쓰던 사람한테 줘. 그럼 이거 뒤집어서 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릅니까? 않아요. 네. 달라요? 구조 자체가 다르죠. 아. 밀기 좋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김목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지금 물론 당연히 이제 동양식 대패를 쓰는데 네. 작년에 이제 미국 가서 배우면서 거기 이제 필수 준비물 중에 하나가 서양식 대패였어요.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구매해서 와서 이제 양쪽을 한번 다 써보려고 하죠. 한국에 있는 목수 중에서도 서양식 대패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게 근데 무슨 사용을 직접 하시다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뭐 차이라기보다 그렇죠. 이렇게 미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게 익숙치 않은 예, 거죠. 익숙치 않고 그리고 힘을 또 언제 줘야 될지도 또 그렇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내가 볼 때 둘 다 장단점이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네.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되지. 예, 크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단독 번역으로는 이게 첫 번째 책인데 번역하면서 두 분 뭐 저보다 더 먼저 이제 번역들을 하셨지만 이게 참 좋은 공부란 생각이 들었어요. 번역이 돈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석을 여러 개를 단 것도 이거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저한테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작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는 이 책 보면서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공구를 이제 몇 개 아, 갖고 계셨는데 네. 뭐 하시는 일과 연결되는 것도 있고 뭐 그냥 굴러다니는 것도 있는데 그 브라야라는 브라야. 단어를 쓰셨다면 네. 옛날 이제 네. 그 일제 강점기에 학교 다니신 분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브라야라는 말을 쓰면서 그 중에서 이제 바이스 브라야라는 또 희한하게 생긴 도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어릴 때라서 그냥 저 기계의 이름은 바이스 브라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무슨 뜻인지 뭐 어떻게 쓰는지 이거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리고는
몇십 년 동안 까맣게 그 물건의 존재는 잊어버렸었는데 이 책에 나와 그게. 그래서 그 브라이아라는 말이 플라이어라는 그 벤치를 뜻하는 말이 그거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책의 초반에 그 플라이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플라이어, 바이스 브라이아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채로 계속 책을 넘겼어요. 뭐 이렇게 대충 넘기다 보니까 맨 마지막쯤에 가면 그 문제의 바이스 플라이어가 나와. 어렸을 때 그 사진이랑 사진 똑같아요. 286페이지에 나와 사진이. 그 이게 아버지가 쓰시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이상하게 생긴 도구 도대체 저거는 뭐에 쓰는 거지 궁금했던 게 여기 딱 사진과 함께 나오는데 로킹 플라이어가 원래 이름이고 락킹 플라이어겠죠. 그리고 여기 적혀 있어 브랜드 이름이지만 바이스 플라이어라고도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원래 원제는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인 거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바이스 그립이라는 게 이게 상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책 286페이지에 이 황당무계하게 생긴 공구의 이름을 보면서 아버님이 바이스 브라이아라고 아빠가 얘기했던 한 40여 년 전에 내가 들었던 그 단어가 이 기계의 이름이고 이 기계는 브랜드 이름이고 이런 용도였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돼요. 네. 그 눈물 한 방울 흘렸어요? 눈물까지는. 저는 그 김목 각주 읽으면서 원목에 대해서도 원목의 정의 그것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보통 원목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일단은 어떤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잘라내서 뭔가 만든 가구를 이제 원목 가구라고 한다라고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원목은 둥그런 나무 자체고 이를 톱으로 켜서 평평하게 잘라낸 것을 제제목이라고 하고 그 제제목으로 만든 가구를 원목 가구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건 제제목을 옆으로 붙여놓은 집성목 그건 제제목을 옆으로 붙였다라는 건 그 접착제로 붙였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집성목으로 만든 것도 보통 원목 가구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원목 가구라고 하면은 저는 흔히 접착제 같은 게 없는 가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제 뭐 그걸 어떤 사람은 뭐 좁게 정의하고 뭐 넓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그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니어판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싸구려 나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가서 그 배운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베니어였었거든요. 근데 그 베니어는 그 여러 가지 그 예쁜 무늬를 아주 얇게 잘라서 합판에다가 그거를 붙여서 예쁜 모양을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고급 가구를 만드는 데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일부는 색을 입히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고급 가구에 쓰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기타 같은 걸 만들 때 거기에다 이렇게 뭐 맞아요. 문양 만들고 할 때 그렇죠. 그 이 책은 참 그 읽다 보면 목공에 취미가 없는 사람도 읽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교양이라 그럴까요? 이런 희한한 재밌는 정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못이 미국 식민지 시대에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다. 그렇죠. 왜 귀했냐면 한 개 한 개 다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워낙 못이 귀해서 누군가가 집을 버리고 떠나면 사람들이 그 집을 불태워가지고 못만 꺼내서 재활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인가요? 3대 대통령인가? 3대 대통령.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못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소소하게 아이들한테 설명해줄 만한 내용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점을 찍을 때 그러니까 주사위 만드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주사위니까 당연히 정육면체에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무심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점을 찍을 때는 전통적인 주사위는 서로 반대면의 숫자를 더하면 항상 7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전통이나 간섭을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니네들 마음대로 찍어도 되는데 나라면은 7이 되게끔 찍겠다라는 거고요. 그 우리 흔히 이제 십자 드라이버 뭐 그런 거에 정확한 그 표현 유래 뭐 이런 것도 주석으로 다 달아놓으셨는데 필립스 드라이버 말씀하시는 거죠? 드라이버라는 말 자체도 정확한 그 그렇죠. 원래는 스크루 드라이버죠. 근데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드라이버 스크루는 뺀 거야. 그렇죠.
근데 또 도라이버를 불렀는데. 이 목공 사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 한국어를 찾는 게 굉장히 큰 숙제였었어요. 아, 네. 왜냐면 그랬을 것 같아. 일반 그냥 이 공구상이나 업계에서는 워낙 아직 일본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서로 용어도 통일 안 된 게 많다면서요. 통일이 안 된 게 많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제가 그 옹기니의 말에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감사의 뜻을 표현을 했는데 그 서울대학교 출판 목재사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근데 됐습니다. 저는 그 목재사전이라는 책이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서울대 교수님이 집필하셔가지고 나왔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느 그 과 이막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막과 네네네네. 아, 네네. 목재 관련. 목재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네. 아, 정희석 교수님. 네. 야. 교수님들이 참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쭉 보면서 당연히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인데 내가 뭐 공짜로 뭐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 주고라도 언제 한번 저 양반이 만든 물건 중에 뭐 하나 사거나 아니면 주문 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보는데 딱히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없는 거예요. 주문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중간쯤 딱 갔을 때 드디어 발견했어. 주문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 뭐가요? 책꽂이. 책꽂이. 여기 11장에 책꽂이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기성품 책장의 문제점을 해가지고 쭉 맞아요. 써놓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책꽂이를 만들 수 있다. 목공을 네. 배우면 이 부분을 보면서 순간 나도 배울까? 막 이런 생각을 한 3초 정도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책꽂이가 책이 많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진짜 딱 맞춤한 책꽂이를 고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 JYP는 언젠가 이제 이사할 때 그 책꽂이를 맞췄어요. 맞추는데 그 요구 사항이 있어요. 이제 그 한 권 꽂고 그 위에다가 한 권을 더 꽂을 수 있는 깊이로 네. 단행본 2권을 네, 꽂을 그렇죠. 수 있는 깊이로 주문을 했더니 도대체 책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렇게까지 책꽂이를 크게 주문하냐고. 근데 JYP가 그렇게 맞춰서 이제 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제가 붙박이로 네. 할 말은 없지만은 그게 책을 죽이는 방법이래요. 왜냐하면 책을 두 겹으로 쌓으면 사실은 뒤에 있는 책의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정말 책을 그냥 죽이는 그 버리냐 그렇다고 그러면 최악의 책꽂이라고들 근데 하더라고요. 거기 한 가지 아이디어는 뒤에다가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판을 대면 뒤에 책이 이렇게 위가 보여요. 아, 그런 것도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좀 그렇죠. 약간 살릴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책들인지 대충 감을 잡을 맞습니다. 수가 있으니까. 예. 그 일본 서점 갔다 그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책을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집에다가 집이 좀 더 커지고 언제 돈 좀 있으면은 그 도서관에 네. 있는 이렇게 밀면은 네, 슬라이드 맞아요. 그것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만들 수 있죠. 아니 만들 수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상은 그거래요. 슬라이드식에다가 유리를 앞에 대는 거. 책먼지가 또 네네.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자, 원래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인데 오늘 책꽂이나 아니 그런데 이게 책이라는 게 굉장히 물성이 있는 네. 그 어쨌든 물성이 있고 또 공간과 무게 이런 게 엄청나게 무게 나가는 엄청나죠.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 책을 보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저마다 막 다 있을걸요 아마. 그리고 그 책꽂이 챕터에서 그 벽에 붙이는 네, 벽걸이형 TV처럼 공중에 떠 있는 책꽂이. 네. 아 이거 집만 넓은 뭐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벽에 딱 붙이면 근데 책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저거 옵션은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거 약간 좀 그 인테리어 그렇죠. 인테리어 소품처럼.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그 하여튼 저 이 책은요. 제가 장담컨대 이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간 비싸다 책값이. 네, 이게 그렇죠. 사진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네, 뭐 맞습니다. 번역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네. 편집도 힘들고 그래서 네. 좀 비싸긴 한데 하나 이렇게 사서 장만해 두고 있으면 두고두고 이래저래 쓸모가 좀 있어요. 뭐 약간 요- 사전 같은 책이죠. 사전 같은 네. 느낌도 그리고 있고. 뒤에 찾아보기도 굉장히 잘 돼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목공이라는 취미 혹은 뭐 목공 아니더라도 여기 뭐 에폭시도 나오고 뭐 네. 여러 가지 하여튼 플라스틱 집에서 나오죠. DIY 쪽에 취미가 네.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보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쉽게. 그럴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케아 가구 좀 조립해 보시다가 야 이 정도면은 내가 좀 더 해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도의 욕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네. 뭐
그 김목처럼 어디 가서 배우시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렇죠. 이 책 가지고 네. 뚝딱뚝딱 살짝 해보면 좋을 것 그 같아요. 목공에 관심 있는 이걸 열심히 하는 여성분들도 많습니까? 그럼요. 제가 그래요? 지금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냥 제가 속해 있는 그 목공소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요? 예. 오. 예. 이게 오히려- 남자들의 취미 아니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남성들의 로망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성분들이 그 꼼꼼해서 이렇게 뭐 도면을 그리고 정확하게 자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여성분들하고 잘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힘이 필요한 건 남성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요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힘을 쓰죠. 그렇죠. 그리고 전동 도구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힘을 맞아요. 좀 안 네. 쓰고도 할 네.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그 목공을 배우러 연령대는 오시는 정말 분들. 다양한데요. 그래도 여성분들은 3,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여성은 3, 어, 40대, 네. 40대 그렇죠.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좀 더- 4, 50대? 그러네 좀 더 있을 것 네. 같아요. 50대? 네. 50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20대나 막 30대 초반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그 제가 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이렇게 그 전시회나 이런 데 가보면 젊은 목수들이 꽤 있고요. 저는 아마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대학을 안 가고 목공학교를 갔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 지인 중에서 이런 이제 목공이나 이런데 좀 네트워크도 있고 밝으신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비싼 그 자개장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3짜리 아들을 한 6개월 정도를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안을 한 거죠. 이제 너 대학 가지 말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시켜보니까 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소질이 있고 재주가 있으니까 이거 자개장 하나 만들면 뭐 강남에 그런 데서 엄청난 가격에 팔린다.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한테 배워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한테도 내가 네.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 친구가. 네. 그리고 거의 많이 배웠는데 대학을 가야 할 시점이 되니까 일단은 대학을 안 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그 친구들이 다 대학 가서 놀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이제 그 강원도 홍천에서 예. 그 이제 도제식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 그 부담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을 가더라고. 뭐 목공학과 이런 거 간 건 아니고. 간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근데 그 제 지인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네. 그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 그렇죠. 목공, 네. 그러니까 목공을 열심히 배우면 이게 먹고 사는 데는 그걸로 충분히 이거 유지가 됩니까?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 학교를 나와서 요리를 잘한다고 그래서 다 먹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드는 것과 그거를 파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공은 정말로 자기가 아주 심각한 뭐랄까요 의지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또 그거를 판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네. 그걸로 진짜로 이 첫 번째 직업으로 가지는 건 쉽지 않다. 네. 첫 번째 직업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보다는 그 팔려면 어느 정도 자기 또 그 이름도 얻고 이래야 되는 건데 목수로서 그 과정이 사실은 뭐 만시간의 법칙도 있지만 굉장히 좀 지난하다라는 것은 있다는 거죠. 예. 하지만 취미로는 누구나 아우, 즐길 수 너무 있다는 좋죠. 몸을 움직이고. 예. 그 지금 목공 얘기만 계속했는데 이 책 뒤쪽에 가면은 그 에폭시라든지 그 플라스틱을 다루는 것도 어차피 다 같은 도구로 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아크릴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네. 만들고 공작하는 네. 것들도 뒤쪽에 있고. 솔직히 여기 플라스틱 부분을 보면서 요거는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목공은 약간 좀 이제 저 같은 네. 정말 생초짜가 하기에는 너무 네. 어려워 보이는 네. 작품들이 여기 많은데 그렇죠. 네, 뭐 플라스틱으로는 하는 거는 언제 한번 저 기회 되면 네. 그 작업실 거기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가서 나 한 번만 저거 해볼게. 저 밀 때 갈리는 대패랑 땡길 때 갈리는 대패를 어떻게 한번 다른지. 느껴보고 네. 싶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되는지. 이 메이커의 뚝딱뚝딱 목공 도구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전동 도구는 배제하고 배제하고. 일단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네. 도구를 우선적으로 일단 배치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그래 뭐 돈이 좀 있으면
전동 도구로 사라 그런데 거기에 또 이렇게 꼼꼼하게 이 전동 도구는 해피밀 4개 정도는 사야 될 네. 돈이야. 이런 식으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거를 번역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맞아요. 예. 아마 유일한 전동도구는 드릴 정도이고 네. 정말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손도구 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의미이기도 하고 네.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데 목공 하다 보면 약간 장비병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수입된 기계를 들여다 놓고 장비 계속 좋은 장비 사고 맞아요. 싶은 그 욕심이 생기죠. 네. 예, 그리고 망치도 정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아 망치.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진짜 좋은 망치 또 진짜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 투자를 해서 저 망치를 사면 뭔가 나의 목공 기술이 훨씬 근데 꼭 그렇진 않죠. 뛰어날 것 같고. 제가 교토에 갔다가 대패를 하나 샀는데 40만 원. 아, 근데 아, 그런 그렇잖아요. 말도 있잖아요. 그 네. 뭐죠? 좋은 목수는 네. 장비 뭐라고 탓을 하지 않는. 네, 그렇죠. 아니 그게 뭐 어디든 다 통용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목공 말고 다른 취미 말고 돈 좀 써본 거 어디에다가? 딱히 뭐 없는 거. 책 사는 거? 아, 책 읽는 거보다 책 사는 거? 책 사는 거보다는 돈이 더 들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책 읽는 게 제일 제일 돈 안 싸- 드는. 제일 저렴하고 안드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괜히 책 읽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이건 목돈이 드니까 네. 기계 같은 거 살려면 그 얼마나 쓰면은 기본적으로 목공 취미를 가지고 그래도 한동안 놓을 수 있어요. 장비병 걸리기 아니 전에.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이게 그 메이커의 뚝딱뚝딱 목공 도구 책에 나오는 수준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안 것 들죠. 같아요. 아니 그 목공 학교 아까 뭐 예, 해펠레. 그런 데를 가려면 네. 그 아까 한 달에 한 50만 원 할 거다라고 네네네네. 했는데 본인이 장비는 좀 사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뭐 망치, 대패, 앞치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되게 좋은 망치나 좋은 대패를 할 살 필요 필요는 없죠. 없으니까. 네. 그리고 기계를 쓸 일이 있어도 그건 다 빌리기 때문에. 그렇지. 언제까지 전혀. 목공을 할지 모르지. 네, 그럼요. 절대 처음부터 기계 살 일은 아니죠. 네, 그 제가 아까 20대나 30대 초반은 왜 없냐고 네.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연애에 좀 도움이 되냐 이런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성에게 이렇게 딱 주고 이러면 근데 감동해서 사랑이 지금- 이루어지고 뭐 이런. 지금 상태는 약간 좀 불순해요. 네. 40, 50대 남성과 30, 40대 여성이 많다잖아. 아니 그분들은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거고 불순한 거는 YG입니다. 지금. 아니 괜히 눈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연령대는 좀 위험하잖아요. 이 방송이 아니, 이렇게 원래 불쌍한가요? 그거는 목공과 무관한 게 언제 어디서나 그냥 모여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생길 수 아니 있는 연애 얘기는 거고. JRP가 먼저 했잖아. 목공하시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아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서 선물하는 것보다 네,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담고 막 이렇게 저는 제 아내랑 연애할 때 네. 목공으로 그걸로 결혼한 했죠. 거네. 그렇죠. 그 예. 책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제 책상이요? 자랑했다면서요. 맞아요. 책에 나와요. 예. 네. 1m 70되는 제법 큰 책상을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가서 지금도 선물로 집에 줬죠. 있죠. 지금 제가 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잠깐만. 좀 만들어서 합쳤잖아. 합쳤으니까. 처음부터 살림을 합쳤으니까. 왜냐면 그 집에는 둘 수가 없어요. 그 사이즈가.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선물한 작업실로. 다음에 결국 자기가 쓸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닌가 이제 의심이 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뭔가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주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감동스러울 것 같긴 감동스러울 해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버리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관심이 좋아하지 없었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한 네. 거 주면 못 버리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막 저기 별로 안 친한데 예. 뭐 이게 우리 어머니의 뭐 뭐, 유품이야 예. 뭐 이러면서 주고 그렇죠. 이러고 왕 부담 왜 이래 이런 것처럼 뭐 그림 그리고 준다든지 네.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목공 관련해 가지고. 목공 관련해서요. 네. 제 꿈은 이제 목공으로 아주 작은 수업을 제가 할 수 있는 아,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그렇죠. 야, 그건 얼마나 잘하겠어. 원래 지금 그게 그러니까 원래 그 본업이잖아. 본업인데. 워크샵 진행자 이런 거 막 탁월하게 하시는 걸로 아이, 뭐, 아는데. 예. 그 아무래도 제가 하던 일이 그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왠지 저는 김목 유튜버 될 것 같아요. 목공 유튜버. 멋진데. 예. 네. 그런 것도 하고 싶으시고 하고 또 싶고 그다음에 이제 좁은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저나 이제 주방 용구를 아주 잘 만든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이 코너의 이름이 책골상이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 앉던 학교 의자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저는 그 의자, 나무 의자. 예, 네. 그 의자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왜 좋았냐면 그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대서 네. 여름에도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서 그게 시원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책상을 우연히 볼 때마다 어디 뭐 박물관 가면 꼭 사진 찍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발전시켜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좀더 세련되게. 세련되고 네. 그리고 좀 더 그 편한 그렇죠. 예, 자세라 이런 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그렇죠. 야, 그것도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왠지. 자, 지금 도마 한번 팔아보셨다고 했는데 네. 다음에 뭐 물건 팔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혀 있어요? 올해 2019년에는 네. 조금 팔아보려고 하고요. 뭐 팔 거예요? 역시 이제 도마는 제가 지금 한 10여 개는 만들어 놨고요. 음. 네, 이제 마무리 작업만 좀 하면 되고 이제 수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같이 해서 한번 또 팔아보려고 하고 그 있습니다. 도마수저 인터넷에서 이제 판매하시기 시작하면 네. 책걸상 연락하십시오. 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책걸상 애청자분들께도 광고 어. 해드리고 네. 수익은 쉐어하고. 마지막에 무슨 수로 쉐어할 건데 수익을? 아 그러게. 아 그거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바본 거야. 아닙니다. 그게 그 여기 얘기를- 통해서 주문을 받으면 네. 그게 네.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봐야 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떠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하나 줘라 이렇게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나을지도 몰랐는데. 정말 순수하지 않은 방송이네요. 자 이제 목공 말고 원래 이제 그 네. 책도 많이 쓰시고 네. 뭐 컨설팅, 코칭 이런 거 많이 네. 하시는데 본업과 관련된 뭐 계획은 아, 뭐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동아일보에 네. 이제 직장인을 위한 맞습니다. 코칭 칼럼을 네. 계속해서 연재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출연하신 건 2년 만이신데 네. 중간중간에 호출 되게 많이 되셨어요. 네. 우리 JYP란 제가 쿨하게 생존하라 네. 엄청나게 많이 홍보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책 처방으로도 많이 하고. 예. 네. 그래서 아. 그 쿨하게 생존하라의 다음 버전 책 정도로 저는 컨셉이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 칼럼 묶어서 책 내실 기획 네, 있으세요? 네.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칼럼을 조금 다시 그 보완해서 이미 출판사하고는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그 책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그럼 한 번 더 출연하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불러주십시오. 책 네. 검토한 다음에 검토한 좋으면 무조건은 아니고 이러니까 약속 시간 자꾸 익십되는 거예요. 약속을 빙고.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좋은 책이겠죠. 저는 네. 뭐 믿고 보는 네. 저자 아유, 중에 한 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김호 선생님의 존재를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아셨던 분들은 뭐 서점에 가셔서 책을 한 쿨하게 생존하라 나 아니면은 나는 왜 제목이 바뀐 네. 나는 이제 싫다고 말하기로 네. 했다 같은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 뭐 굳이 서점까지 가시기 싫으면 뭐 포털 사이트에서 김호 쳐보면 뭐 운영하시는 블로그도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여기저기 매체에 쓰신 칼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읽어보시면 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홍보하면 제가 이제 아내하고 여행과 음식에 관한 라이프스타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페이스북하고 블로그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report.com 여기 들어가 보시면 또 목공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많이 올려놨고요. 네네. 그렇죠. 그 부부가 같이 하는데 허 리포트라고 네. 그녀의 보고서 뭐 이런 느낌으로 제 이름의 H와 네. 제 아내 이름의 이니셜이 ER이거든요. 네. 그래서 합쳐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녀의 그녀의 리포트라고 리포트. HER 리포트라고 나와가지고 네네. 맨날 글은 둘이 같이 쓰는데 왜 이렇게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름을 아니 합친 이름 거더라고요. 이니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의 리포터라기보다는 그녀의 리포트라고 했을 때 좀 더 어필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라이프 네. 스타일과 관련된 네. 블로그니까. 그 저도 가끔 보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거 많이 감사합니다. 있죠. 네. 아니 그 유튜브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유튜브 채널 이런데 진출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진출이라고는 너무 거창하고요. 요즘 이제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글을 써서 이렇게 올려왔었는데 또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실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 뭔가 이렇게 채널 하나 이름 근사하게 만들어서 뭐 네. 올릴레오라든지 올릴래요? 뭐 까발릴레오라든지 뭐 만들래요? 그거야 만들래요 좋네. 좋다. 만들래요. 좋다. 예, 그런 거 하나 먹을래요? 아 근데 진짜 진짜 김호 선생님이 약간 목수 정체성으로 뭘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로 만들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목공이 취미가 대세가 되려면 정말 유명한 아이돌이 이거 취미를 하나 가져야 돼. 그러면 아. 정말 크게 그래가지고 되겠죠. 매일 막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막 톱질하는 장면, 막 대패질하는 거 아니, 이런 거 올리는 거. 아니 나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어디 그 기획사 TVN 기획사 사장이거나 이러면은 진짜 방송국이랑 같이 해가지고 마치 그 백종원 씨가 요리 아이돌들이랑 하는 것처럼 목공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기획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제가 기술이 되면 좋겠는데. 그 급이 아니래. 열심히 해야죠. 좋은 기획인데 그거에 선생님은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목수가 저한테 새로운 그 모티베이션을 주셨어요. 자 오늘 특이하게 끝까지 다 못 읽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재미있게 검토한 메이커의 뚝딱뚝딱 목공 도구. 그러니까 저는 전혀 새로운 세계여가지고 저한테는 이거 재밌잖아. 이런 것도 해볼만 하잖아요. 이게 그 JYP가 YG한테 권한 게 뭐냐면 뭐 연말인지 연초인지 JYP가 YG한테 야 너는 참 삶을 그렇게 심심하게 살면 되겠냐. 취미도 없어. 그러게. 뭐 애착하는 것도 없어. 인간이 어떻게 책만 보냐. 이러고. 어떻게 책만 보냐. 좀 다른 취미를 가져봐라 하면서 이 책을 딱 주더라고요. 읽어보라고. 네. 네, 굉장히 YG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YG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김호 대표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책이고 또 뭐 혼자서 번역한 첫 번째 번역서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제가 좋아하는 목공 관련된 책이었는데 또 이렇게 이 코너에 나와서 두 분과 너무 즐겁게 얘기를 나눠서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호 선생님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